여기는 하버드 대학의 한 강의실. 전 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이 모인 가운데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국제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두고 벌어진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었는데요.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둘러싼 이 논쟁은 특히 미국과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졌지요. 이 논쟁의 중심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발언이에요. 두 학생 모두 강한 의견을 피력하며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긴장감이 강의실에 감도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민이며 한국 유학생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박사님이셔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신데 저는 그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어딜 가든지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피부가 하얗고 말수가 워낙 없다 보니 같은 과 친구들은 제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낯가림도 심한데다가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낯선 땅에 와보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는지 늘 어깨가 처져 있어요. 그날은 국제안보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언뜻 보아도 각 나라의 인종이 모두 다 모인 듯 피부색이 다양하더군요. 논쟁은 국제안보와 지역 균형에 대한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수강 신청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과목이에요. 특히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이고 강의실 안의 공기 또한 과열되어 아주 뜨거웠지요. 트럼프의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고 교수님은 첫 마디를 시작하셨죠.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맹국들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 최측근은 한국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 선진국의 척도라 불리는 G7에 한국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화제를 모았죠. 현재 바이든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 4월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지요. 사실 핵폭발만큼 엄청난 무게를 가진 발언이었어요. 콜비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중국을 꼽으면서 중국이 미국의 200배 조선 건조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에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어요. 강력해진 중국을 감당하려면 동맹국들인 한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경제 제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사실상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했지요. 따라서 북한과 중국을 물리칠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현재 중국과 대만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한다면 다음 차례는 한반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때 요란하게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는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 발언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강의의 흐름이 끊김에도 개의치 않고 허용해 주었는데요.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하더군요. 또한 한국의 핵무장이 오히려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가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도통 의문입니다. 중국 학생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군요. 미국 학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단호하게 주장했어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지역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 다시 중국 학생이 자신감 넘치며 거드름 피우는 태도로 말하더군요.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그가 잘난 척하며 미국 학생을 힐끗 곁눈질로 바라보자 미국 학생은 두 팔을 벌려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일본도 대만도 핵무장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종국에는 전 세계 전체를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강의실 안은 술렁거렸어요. 그러자 미국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에는 미국 학생이 중국 학생을 힐끗 쳐다봅니다. 중국 학생이 커다랗게 입 벌리며 하품을 하자 미국 학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전 세계적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고 강대국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미국 학생의 발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군요. 미국 대통령의 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에요. 하품을 하던 중국인 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중국은 항상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중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중국 학생은 이러한 상황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오랜 핵 비확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면서요. 다시 미국 학생이 일어섭니다. 아직도 얼굴이 붉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국제 안보와 지역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될 때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미국 학생의 견해는 미국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네요. 고개를 꼬며 산만해 보이던 중국 학생이 일어섭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 학생은 자국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태도로 미국 학생의 주장을 일축했어요. 그는 중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중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과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을 담는 듯 보였어요. 하버드 강의실의 논쟁은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듯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뜨거웠어요. 이때 교수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논쟁은 잠시 잠잠해졌어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탁자를 톡톡 치셨어요. 그녀는 이제 양쪽의 주장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요한 지역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세계와 융합해가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이때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 학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야말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임을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 차례 훑어보셨어요. 한국은 항상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의 긴장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히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죠.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지지를 받으며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안보 체계 내에서의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요. 이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의 대화와 협상은 더욱 중요합니다. 각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교수님은 더욱 확고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니다. 이는 국제법과 글로벌 합의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취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아야 한다는 역설에 동의한 것이죠.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네요. 또한 강력한 자주 국방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이 자극을 받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쟁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 분위기는 뜨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학생과 중국 학생은 서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날카로운 논리를 펼쳤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일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기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모였어요. 저기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관점이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큰 비밀을 폭로하듯 정색하더군요. 강의실 안의 눈길은 일본 학생의 입에 잔뜩 쏠렸고요.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 핵무기를 로봇으로 운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본 학생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무슨 소린지 금방 와닿지가 않아서요. 미국 학생과 중국 학생도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태껏 펼쳐온 그들의 논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미국 학생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뭐라고요? 로봇이 핵무기를 운반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국제 안보와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다니요. 중국 학생도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질세라 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태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일본 학생은 무척 당황한 듯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단지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일본인 학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져 자리에 앉자마자 강의실은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교수님도 재미있는 듯 빙그레 웃으시며 저희를 쭉 둘러보셨죠.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으로 평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내재된 전통이며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입니다. 핵무장은 이러한 한국 민족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는데요. 너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긍지와 신념이 강하고 확고하며 강인한 민족이다. 세계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을 원한다. 너의 가슴속에 내재된 민족성을 믿는다면 너는 어디에서나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당부하시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겨났는지 저는 자리에서 바람처럼 일어나 큰 목소리로 발언하였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민족만의 강력한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평화를 추구하며 전 세계와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빛나면서 저에게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를 말해보라 하셨어요. 저는 유창한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지요. 갑자기 강의실 안이 술렁거리더군요. 여기저기서 뭐야 한국인이었어. 일본인인 줄, 나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와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저의 마음은 애국심이 들끓고 한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로 부풀어 올랐어요. 교수님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나지막한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재군, 같은 민족으로서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리고는 다시 유창한 영어로 토론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잠시 조용하던 논쟁의 열기는 식었지만 이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입장을 펼치는 토론은 계속 이어졌지요. 일본 학생의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 논쟁의 긴장된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졌고 학생들은 미묘한 웃음을 띠며 점점 토론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교수님의 말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각 나라 학생들에게 신중하고 성찰적인 접근을 상기시켰어요. 그녀의 말은 각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긴밀한 국제 협력과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에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